인니 언론 실제 반응 한국 마지막 결단. KF-21 인도네시아 국기 빠졌다. 1호기 조립 완료 태도 돌변한 인니. 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개발 분담금과 기술 이전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가 2026년까지 납부하기로 한 KF-21 체계 개발비 분담금 1조 6천억 원을 6천억 원으로 조정하고 기술 이전 가치 규모도 이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KF-21 사업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약 8조 1천억 원을 투자해 한국형 전투기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체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6천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연체했고 지난해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 매년 1천억 원을 납부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2026년까지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조정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방사청은 이를 수용하고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이전 가치 규모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KF-21 체계 개발 시기와 전력화가 임박한 시점에 인도네시아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전력화에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담금 축소로 인해 부족한 재원은 정부와 업체의 노력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개발 비용 부족으로 인해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담 비율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공동 개발을 중단한다면 우리 측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니형 전투기, IF-X, 양산 계획을 보유 중 그룹 인니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방산, 경제 주요 협력국으로 KT-1, T-50, 잠수함 등 방산 수출 사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공동개발 중단도 가능하나 국방 재원이나 방산 수출, 양국의 협력 관계 등 향후 예상되는 우리 측의 이익을 고려할 때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분담금 관련 안건을 이르면 이번 달 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고 올해 말까지 총 사업비 조정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전 가치 조정과 양산 등 인도네시아와 협의는 오는 7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내부 자료를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 분담금 미납으로 인도네시아를 향한 불신이 커지는 와중에 일어난 일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2월 2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KF-21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K에 파견한 기술자들이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이동식 저장 장치를 유출하려다가 지난 1월 적발됐다. KI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 검색대에서 적발됐다며 국정원과 방사청, 방첩사 등에 통보했고 현재 조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과 방첩사, 방사청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이들이 유출하려고 했던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로 알려졌다. KI 관계자는 현재까지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되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일반 자료가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에 공동 참여하고 있는 국가다.
개발비를 분담하기로 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미뤄왔다. 연체된 금액만 1조 원에 달한다. 때문에 과거에도 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기도 했다. 북한 파병에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가능한 살상무기 뭐가 있을까?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 톡.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24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 언론 발표 자리다. 윤 대통령이 직접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와 병력을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폴란드 기자 질문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러북 협력에 따라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 우리가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놓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가 한국의 보복을 위협한 뒤 나온 것이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안 된다며 담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대응한 발언이지만 극동 지역에 머물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과 가까운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온 만큼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여 공격용 무기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연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전선 투입과 1만여 명 후속 파병이 예상되는 올해 안에 우리 정부가 방어 공격형 등 살상이 가능한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전격 투입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단계별로 북러 군사협력에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면 마지막에 공격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파병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기술과 군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하는 정황이 포착돼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를 우리 정부의 공격용 살상무기 지원 레드라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미 우리 정부는 포탄 재고가 부족한 미국의 판매가 아닌 대여 방식으로 포탄을 제공해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우크라이나를 돕는 국제사회 조류에 동참하고 동맹 미국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중순에 한국이 155mm 포탄을 미국에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업체가 생산한 물량이 일부 포함될 수 있고 기존 한국군이 보유한 포탄 중 일부를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이다. 지원 무기는 미국이 1970년대 전쟁 예비 물자로 한국에 들여왔다가 2008년 한국이 인수한 155mm 포탄이다. 이를 다시 미국에 빌려주는 것이다. 더블러샤크 포탄은 오래되기는 했으나 사용에는 문제가 없고 테스트 과정을 거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견된 포탄은 추진체만 교체하면 언제든 사용 가능한 포탄이다. 대여 수량은 33만에서 50만 발가량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더블러셰그 포탄과 달리 이번에 대통령이 나서 공언한 만큼 우리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살상 무기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이 가능한 대표적인 무기는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것 같다. 정부의 살상무기 지원 입장이 발표되면서 탄약 제조업체 풍산의 주가는 급등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24일 하루에만 주가는 10% 이상 올랐다. 장 초반에는 15%까지 치솟았다.
풍선은 우리 군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탄약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다. 5.56mm 소구경 탄약부터 155mm 포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탄약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장기화로 155mm 포탄의 풍기 현상이 발생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물론 러시아에게도 가장 필요한 무기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지원에 나설 경우 가장 빨리 보낼 수 있는 것이 탄약. 그 가운데서도 155mm 포탄이 꼽힌다. 이번 전쟁을 통해 풍선은 향후 10년 동안 생산할 양의 155mm 포탄을 주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